성경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정의구현 사제단에서 이사야서 66장 5절 수치를 당할 자는 바로 그들이다. 아, 이 무서운 말씀인데요. 뭐 성경은 각자 유리하게 해석하는 거죠. 뭐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서 나름대로의 뜻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지금 정의구현 사제단에서 지금 대통령 사퇴를 촉구하는 이유가 뭔가요? 정확한 이유가? 사퇴를 촉구하는 이유는 뭐 공포 정치를 펴고 있고, 예.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사제단을 빨갱이로 몰고 있다. 종북몰이하고 있고, 네. 뭐 불법 지난 선거했다. 대선 선거 문제를 가지고 수사 방해했고 뭐 이런 것들이요. 그거를 공감할 국민이 몇 %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5년 전에는 쇠고기 갖고 대통령 사퇴하라고 주장을 하면서 뭐 거리에 많은 사람들을 모았었고, 네. 이번에는 지금 정확하게 저도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공포정치 뭐 이거는 뭐 그야말로 추상적인 표현인 것 같고, 예.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들고 있는 것은 국정원 댓글 사건 아닌가요? 국정원 그렇죠, 댓글 트위터 그거예요. 사건을 예. 이유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 사퇴를 주장하고 있는데, 그거는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일어났던 일이고, 네. 그리고 대통령이 물론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정치적인 총괄적인 책임은 집니다만, 네.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 뭐 사전에 파악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뭐 지금 국정원 댓글 사건은 이미 검찰 수사가 돼서 재판이 진행 중인 거 아닙니까? 재판 네. 결과에 따라서 법률적인 책임을 질 사람이 나오면 네. 그거에 따라서 뭐 형벌을 받으면 되는 거지. 어떤 사사건건 무슨 사유가 있을 때마다 대통령 사퇴를 주장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것이 국민의 투표에 의한 선거 결과를 부정하는, 그래서 제가 이제 정의구현 사제단이 반민주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매번 어떠한 이유가 됐던 핑계가 있을 때마다 대통령 사퇴를 주장했고, 네. 아까도 네. 말씀드렸으면 5년 전에는 쇠고기 갖고 대통령 물러나라고 했고, 이번에는 인터넷 댓글을 갖고 이제 대통령 물러나라고 하고 있는데, 이제 정의구현 사제단 전국 그 교구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정의구현 사제단의 본질을 드러내는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지금 박창신 신부가 검찰에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당시의 발언 때문에 이 국가보안법 위반과 뭐 내란 선동인가요? 뭐 그런 그 혐의까지 다 해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러한 지금 전국 정의구현 사제단의 발언이요, 이 수사에 어떤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까? 죄질이 좀 더 나빠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글쎄, 건가요? 뭐 그거는 형사적인 책임은 박찬신 신부 본인이 직접적으로 말한 발언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고요. 정의구현 사제단의 이런 입장은 뭐 형사적으로 이것이 어떠한 영향을 끼치거나 수사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정의구현 사제단이 내놓은 논리, 그리고 목표는 결국 대통령 사퇴인데, 문재인 의원이 오늘 책을 냈어요. 이제 오늘부터 파는데, 그 책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놨습니다. 선거 결과 영향 상관없이 그 자체로 선거 공정성과 정당성이 무너졌다. 새누리당 정권에서 정권 연장 위해서 자행한 일이고,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 수혜자다. 자, 대통령 사퇴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은 논리나 논점은 결국 정의구현 사제단과 일맥상통하는데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문재인 의원께서 정말 내심은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적어도 외부적으로는 지난 선거 패배의 원인은 제 부덕의 소치입니다, 제 능력이 모자랐습니다 라든지, 아니면 제가 국민들께 보다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고 국민들을 설득하지 못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외부적으로는 그 주위에 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모르겠어요. 딴 사람들이 뭐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대선 패배의 원인이 뭐 이런 것도 있었다 저런 것도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건 모르겠는데, 네. 대선 후보 본인이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건, 그거는 정말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건 이제 정치 고수들의 얘기고요. 예. 그러니까 문재인 의원은 초선 아닙니까? 자, 정의구현 사제단이 전국 모임으로서 이제
공식 입장을 내놨단 말이에요. 천주교 전체적으로 혹은 종교 다른 데로 올마갈 그럴 움직임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그 박찬신 신부를 비롯한 정의구현 사재단의 이와 같은 태도에 대해서 가장 화가 나고 분노하는 분들은 천주교 신자분들로 보입니다. 오히려요? 주변에 보면 오히려 천주교 신앙을 갖고 계신 분들이 가장 뭐랄까요, 그 화를 많이 내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절대로 천주교 자체의 공식적인 입장하고는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의구현사재단의 입장이요. 예. 그리고 다른 불교계, 다른 종교계, 불교나 뭐 기독교나 어디나 뭐 워낙 많은 그 단체도 있고 신도수도 많기 때문에 네. 뭐 그게 옮겨가는 거라기보다는 원래 그 정의구현사재단과 입장을 같이 하는 세력이 어느 종교 단체나 있죠. 기존에 있어 왔죠. 그 사람들이 이제 뭐 영향을 받는다기보다는 이 타이밍에 맞춰서 또 자신들의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힐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게 뭐 없던 세력이 새로 생기거나 네. 뭐 이런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정의구현사재단에서 입장 표명을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순교자의 입장, 뭐 순교자의 자세로 저항하겠다, 뭐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순교같이 거룩한 단어를 쓰면서 도대체 누굴 위한 순교를 하겠다는 거고 무엇을 위한 순교를 하겠다는 건지 정확하게 저는 뭐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뭐 순교라는 단어까지 언급을 하면서 저항하겠다는데 바람이 있다면 그게 소위 최고 존엄을 위한 순교는 아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국정원에 칼을 댄 최동욱 전 총장이 이렇게 날아갔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특위와 특검은 정말 강경하게 밀어붙여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커질 것 같아요. 소위 그 국정원 개혁 특위 지금 여야 합의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민주당이나 야당 측에서 요구하는 것은 국정원의 국내 정보 파트, 국내 파트를 없애라. 사실상 무력화죠. 거의. 예, 그리고 수사권을 폐지하자. 뭐 이런 내용으로 보입니다. 지금 민주당 쪽 의원들이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고 있는데 내용이 다 틀리거든요. 한 대여섯 개 정도 되더라고요. 의원마다 이제 내놓은 법안 내용이 조금씩은 틀린데 공통 분모를 추려보면 국내 파트 없애고 그리고 해외 정보만을 다루게 하고 그리고 수사권을 폐지하는 방향. 이게 이제 가장 큰 공통 분모로 보입니다. 각 개정안에. 그런데 이거는 그 두 가지 관점에서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세계적인 관점,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특히 2001년도에 9.11 테러 이후에 각국 나라는 정보기관이나 기능을 통합하는 방향이거든요, 지금. 오히려요? 예, 오히려 나눠놨던 나라도 다 통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9.11 테러 이후에 국토안보부를 신설해서 각종 정보나 이런 기능을 통합을 하고 있고요. 영국도 사실은 영국은 기존에 국내 정보 파트와 국외 정보 파트를 나눠놨었죠. 소위 MI5, MI6 그래갖고 이렇게 나눠놨던 것을. 그래서 MI5는 내무장관에게 보고를 하고 MI6는 외무장관에게 보고를 하도록 나눠놨던 것을 9.11 테러 이후에 통합을 해서 총리에게 보고하도록 이렇게 각국 나라는 다 왜냐면 테러 업무라는 게 국내외 정보가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전쟁뿐만 아니라 이제 그 대규모 테러가 큰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보 기능을 다 통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 안을 보면 기존에 국내외 정보 파트를 차장을 달리해서 같이 갖고 있던 국정원 기능을 국내 정보 기능을 아예 없애자 이런 방향이라서 전 세계적인 통합 기류와는 정반대되는 방향이고요. 그리고 대공수사권 폐지 문제는 사실은 국내 파트를 없애면 사실 대공수사권이 있으나 마나죠. 사실은 뭐 정보가 있어야 정보가 있어야 수사를 하는 건데 사실상 우리나라의 간첩단에 대한 수사는 거의 대부분 국정원에서 초동 수사를 담당을 해왔고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뭐 2000년 이후에 간첩 검거의 90% 이상을 국정원에서 해왔기 때문에 기소는 검찰이 하지만 뭐 기소야 당연히 검찰이 하지만 초동 수사나 정보 수집을 국정원에서 해왔는데 사실은
그 야당의 주장은 그것입니다. 정보기관이 왜 수사권까지 같이 예. 갖고 있느냐. 그래서 수사권을 없애야 된다 이런 주장인데 전 세계적으로 정보기관이 수사권을 같이 갖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있습니다. 아, 그래요? 중국도 있고요. 네. 베트남도 예. 정보기관이 수사권을 같이 갖고 있고요. 또 예멘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약간 형태는 다릅니다만 독일 같은 경우에도 정보기관에서 소위 감청 기능이나 금융 계좌를 추적할 수 있는 기능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 아닙니까? 국가인데. 그래서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국가정보원에서 정보기능과 수사권을 같이 갖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자연스러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예. 지금 야당의 지금 국정원 개혁특위위원장을 또 야당 몫으로 해서 네. 정세균 의원이 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만 예. 이번 특위 활동에 있어서 이것이 소위 그 국정원 무력화로 이어지지 않아야 될 텐데 또 정치적으로 어떻게 타협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걱정이 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단 국가인 상황 그리고 적국이 분명히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제 새누리당이 정신만 차리고 있으면 됩니다. 사실. 그래요? 왜요? 왜냐면요. 이게 어차피 국정원 개혁특위에서 뭔가 법안을 만들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국정원법 개정안을 만들 거 아니에요. 입법권도 줬는데. 그렇지. 그렇게 되면 결국은 본회의에 가서 통과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본회의의 다수는 새누리당이죠. 아,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 국정부 개혁특위에서 통과된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국회의원 자유표결이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최종적으로 완전 합의하기 전에는 이거는 통과시킬 수가 없는 국정원 개혁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선진화법이라는 거 있잖아요. 예. 그것처럼 또 새누리당이 엉뚱한 짓을 해서 저거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수도 있잖아요. 선진화법 통과시키듯이. 그렇죠. 그럴 수 그렇기 있죠. 때문에 당내 반발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것만 아니면 새누리당이 정말 정신을 차리고서 국정원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를 야당에 끌려다니지 말고 예.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합의해서 처리하는 그런 모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많은 국민들이 새누리당을 못 믿고 있어서 긴가민가하죠, 사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예. 거지. 선진화법까지 통과시킨 새누리당이니까. 그렇죠? 그거 자기 발목을 스스로 잡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점에서 새누리당에 대한 불신이 있어서 그렇지 정신만 차리고 있으면 저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굉장히 많이 다투 논란이 있겠죠. 네. 있고 심지어는 저 특위 자체가 전 끝까지 갈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엔 국정원은 개혁은 해야 됩니다. 그렇죠. 개혁은 해야 되는데 거의 온 국민이 그럴 거예요. 개혁은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냐? 정말 진정한 정보기관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게. 왜냐하면 지난 그 정권에서 국정원에 대한 인원을 많이 삭감도 하고 기존에 그 경험이 많던 직원들이 갑자기 쫓겨나기도 하면서 기능이 많이 약화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호텔방에 외국 좀 전에도 보도가 됐지만 정말 어이없는 실수들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국정원 개혁특위를 하려면 정말 국정원이 어느 나라의 정보기관보다도 일을 잘할 수 있게 그런 방향으로 개혁이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촉발된 것이 사실은 국정원 댓글 트위터 사건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는 이미 재판 중이고 또 국정원법에 정치관여 금지 조항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보통 일반 국가공무원 같은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국정원 직원은 5배 이상 가중처벌하도록 이미 입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국정원이 제 기능을 하도록 개혁이 돼야 되는데 그 국정원 댓글 트위터 사건 때문에 소위 그 빈대 잡으려다가 초과 3관 태우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병묵 월간조선 편집장, 김용남 변호사와 말씀 나눠봤습니다.